2023년 11월의 일입니다. 서울 어느 아파트 28층 오후 11시 42분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멈췄습니다. 그 안에는 두 사람이 타고 있었습니다. 62살 남자와 59살의 여자. 두 사람은 같은 층에 살았습니다. 같은 복도 끝과 끝.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12년을 같은 건물에 살면서 두 사람은 단 한 번도 대화를 나눈 적이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냥 도시의 익명성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두 사람 모두 서로를 알면서도 모르는 척 살아온 걸까요? 엘리베이터가 멈춘 지 5분이 지나고 10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났습니다. 두 사람은 처음으로 말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 대화가 깊어질수록 한 가지 사실이 천천히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이 두 사람, 처음 만난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날 밤 몰랐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다시 열릴 때 자신의 지갑 안에 34년째 잠들어 있던 것이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될 것이라는 것을. 먼저 남자 이야기부터 해야겠습니다. 그의 이름은 박태수, 62살이었습니다. 서울 마포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24세 공장 생산직으로 사회에 나왔고 33세 결혼했고 딸 하나를 얻었습니다. 딸 이름은 지은이었습니다. 태수는 말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식탁에 앉아서도 말이 없고 TV를 보면서도 말이 없었습니다. 아내는 그것을 처음엔 과묵함이라고 불렀으나 몇 년 뒤엔 무관심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언제부터인가 부르기를 포기했습니다. 지은이 20살이 되던 해 서울이 아닌 다른 지방도시 대학에 붙어서 떠나는 날 태수는 거실 소파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아빠 나가요. 태수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 한마디였습니다. 지은이는 그 한마디를 듣고 문을 닫았습니다. 그달의 아내도 짐을 쌌습니다. 싸우지 않았고 다투지도 않았는데 어느 날 가방이 하나 줄어 있었고 옷장에 아내의 옷이 없어졌습니다. 태수는 그것을 발견하고도 이틀 동안 아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그 부부의 사는 방식이었습니다. 지금 이 아파트로 이사 온 것은 지은이가 7살이던 해였습니다. 28층이었습니다. 그런데 태수가 이 아파트를 고른 데는 아내도 모르는 이유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이유를 태수는 12년 동안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에게도. 이제 여자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같은 복도 끝. 2804호. 그녀의 이름은 윤정아. 59살이었습니다. 정아는 지금 현재 혼자 살고 있습니다. 남편은 2년 전 암 진단을 받고 6개월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편은 명랑한 사람이었습니다. 목소리도 컸고 웃음도 컸습니다. 그러나 정아는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 차이 때문에 잘 맞았습니다. 남편이 떠난 뒤 정아는 집이 너무 조용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조용함 안에는 더 오래된 조용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남편이 떠나기 훨씬 전부터 어딘가에 쌓여있던 조용함. 정아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이름을 붙이지 않았습니다. 이 아파트에 이사 온 것은 남편의 직장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아는 처음 이 복도를 걸었을 때 가슴이 이상하게 조여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맞은편 끝집이 2801호였습니다. 아무것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12년 동안 그 문을 보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때 아무도 몰랐습니다. 두 사람이 12년 동안 피해온 것이 이웃만이 아니었다는 것을. 두 사람이 처음 만난 것은 1989년 여름이었습니다. 태수는 22살이었고 정아는 19이었습니다. 마포 언덕배기 허름한 분식집이었습니다.
태수는 그 근처 인쇄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고 정아는 친구 따라 그 골목을 처음 걷다가 비를 만났습니다. 장마가 시작되던 날이었습니다. 갑자기 쏟아진 비였고 정아는 우산이 없었습니다. 분식집 처마 밑에 두 사람이 동시에 뛰어들었습니다. 어깨가 부딪혔습니다. 정아가 먼저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태수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냥 고개를 한번 끄덕였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날은. 그런데 다음 날 태수는 같은 시간에 같은 처마 밑에 서 있었습니다. 비가 오지 않는데도 정아는 오지 않았습니다. 태수는 30분을 서 있다가 돌아갔습니다. 자신이 왜 그러고 있는지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또 올 것 같았습니다. 근거는 없었습니다. 그냥. 그리고 사흘 뒤 정아가 왔습니다. 이번엔 비가 왔습니다. 그리고 정아는 우산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처마 밑에 섰습니다. 우산을 접고 태수는 그 모습을 보고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소리 없이 정아도 웃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날도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두 사람이 서로를 알아본 방식이었습니다. 말없이 그 여름 내내 두 사람은 자주 만났습니다. 특별한 약속이 없어도 비슷한 시간에 비슷한 장소에 있었습니다. 우연인 척하면서 사실은 아무도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그런 만남이었습니다. 태수는 정아 앞에서 말이 더 없어졌습니다. 평소에도 말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정아 앞에서는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서 도리어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아를 보면 가슴 안에 뭔가가 꽉 차는 기분이었는데 그게 차오를수록 목이 막혔습니다. 정아는 그런 태수를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자신도 말이 없는 편이었으니까요. 그래서 두 사람은 말 대신 다른 것으로 대화했습니다. 걷는 속도, 시선이 멈추는 곳, 맞춰지는 발걸음. 어느 날은 2시간을 걸으면서 20마디도 나누지 않았는데 헤어지고 나서 태수는 그날이 살면서 가장 많은 대화를 한 날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8월이 되면서 뭔가 무르익고 있었습니다. 태수도 알았고 정아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먼저 말하지 않았습니다. 둘 다 말이 없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그게 문제였습니다. 8월 마지막 주 정아가 말했습니다. 오빠 보고 싶은 사람 없어요? 라고. 태수는 그 말의 뜻을 알면서도 모르는 척했습니다. 아니, 정확하게는 알면서도 대답을 못했습니다. 정아의 눈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아, 없구나. 하고. 그게 태수가 영영 잡지 못한 순간이었습니다. 며칠 뒤 정아는 그 골목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날도 태수는 일주일을 기다렸습니다. 처마 밑에서 비가 오는 날에도 맑은 날에도 정아는 오지 않았습니다. 태수는 정아의 연락처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화를 못했습니다. 찾아가지도 않았습니다. 말이 안 나왔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 여름이 끝났습니다. 태수는 그의 9월에 편지를 썼습니다. 보내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쓰지 않으면 미칠 것 같았습니다. 볼펜으로 눌러서 꾹꾹 손이 떨렸습니다. 22살의 손이 떨리면서 쓴 편지였습니다. 붙이지도 못했습니다. 붙이지 못한 편지를 지갑에 넣었습니다. 언젠가 기회가 오면, 언젠가 말이 나오면, 그 언젠가는 40년이 지나도 오지 않았었습니다. 2023년 11월 3일 금요일 밤이었습니다. 태수는 그날 퇴근을 미루고 있을 때 딸 지은에게 문자가 왔었습니다. 2달 만에 방학에 집에 안 가도 되냐는 문자였습니다.
태수는 그 문자를 읽고 1시간 동안 답장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한마디를 보냈습니다. 그래. 평생 동안 그랬듯이 또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없는 게 아니었습니다. 말이 입 밖으로 나오질 않을 뿐입니다. 그게 언제부터였는지 태수는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22살 여름부터였습니다. 그날 밤 태수는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맥주 2캔, 땅콩 1봉지, 혼자 마실 것이었습니다. 1층 엘리베이터 앞에 들어선 시각이 11시 40분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으나 멈칫했습니다. 안에 사람이 있었습니다. 같은 층에 사는 여자였습니다. 태수는 12년 동안 그 얼굴을 똑바로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일부러 보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그날 밤은 엘리베이터가 너무 좁았습니다. 태수가 탔습니다. 28 버튼이 이미 눌려 있었지만 태수도 28을 눌렀습니다. 비닐봉지 안에서 맥주캔이 부딪혔습니다. 딸깍딸깍 소리가 너무 컸습니다. 엘리베이터는 11층에서 멈췄습니다. 아무도 타지 않았습니다. 18층에서 또 멈췄습니다. 또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23층과 24층 사이 갑자기 조명이 깜빡이더니 엘리베이터가 멈췄습니다. 완전히 경보음도 없었고 진동도 없었습니다. 그냥 조용히 멈췄습니다. 그 0.3초 동안 두 사람은 동시에 같은 걸 느꼈을 것입니다. 어둠이 깜빡이는 그 순간 심장이 한 박자 어긋나는 느낌. 그건 엘리베이터가 멈춰서가 아니었습니다. 비상등이 켜지면서 서로의 얼굴이 처음으로 가까이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태수는 반사적으로 시선을 내렸습니다. 정아는 반사적으로 벽을 봤습니다. 12년 동안 연습해온 방향이었습니다. 태수가 비상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관리소에서는 수리 기사를 연락 중이라고 했습니다. 30분쯤 기다려달라고. 30분. 두 사람은 그 30분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말을 꺼낸 건 정아였습니다. 같은 층이냐고. 12년 됐냐고. 저도 12년이라고. 두 사람은 그 사실을 처음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그 사실을 처음 알게 된 것처럼 말했지만 둘 다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30분이 40년 전에 끝났어야 했던 대화의 나머지라는 것을. 두 사람은 바닥에 앉았습니다. 30분은 서 있기엔 길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태수가 먼저 주저앉았습니다. 정아가 조금 뒤에 따라 앉았습니다. 벽에 하나씩 기대고 태수가 맥주캔을 하나 내밀었습니다. 정아는 술을 잘 못 마신다고 했습니다. 태수가 다시 집어넣으려 했을 때 정아가 말했습니다. 오늘은 마셔도 될 것 같네요. 그 말의 뜻을 태수는 한참 뒤에 알았습니다. 오늘 괜찮다는 것이 매일 괜찮다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라는 것을. 두 사람은 캔을 들어 그냥 각자 한 모금씩 마셨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아가 말했습니다. 남편이 2년 전에 세상을 떠났다고. 그런데 왜 이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냥 갑자기 생각이 나서 하는 거라고. 태수는 그 말을 듣고 자신도 혼자라고 했습니다. 딸은 있지만 다른 도시에 있고 연락을 잘 안 한다고. 말을 못하는 거냐고 정아가 물었습니다. 태수가 정아를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알았냐고. 정아는 그냥 알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고. 말이 없는 게 아니라 말이 안 나오는 사람. 태수는 그 말을 들으며 가슴 어딘가가 움직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신을 그렇게 정확하게 말한 사람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아내도, 딸도, 오랜 친구들도. 정반대로 정아의 남편은 말이
너무 많은 사람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좋았다고. 자신이 말을 못해도 남편이 채워줬으니까. 그런데 이제는 집이 너무 조용하다고 했습니다. 태수는 그 말을 들으며 자신의 집을 떠올렸습니다. 아내도 없고 딸도 없는 집. 그런데 태수의 집은 아내가 있을 때도 조용했고 딸이 있을 때도 조용했습니다. 정아의 집과 태수의 집은 다른 조용함이었습니다. 하나는 채워져 있다가 비어버린 조용함. 하나는 처음부터 채워진 적이 없는 조용함. 그것이 더 슬펐습니다. 그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조용함의 시작이 두 사람 모두 같은 해 여름이었다는 것을, 22살의 여름부터 시작이었음을. 엘리베이터가 멈춘 지 16분이 지났습니다. 정아의 비닐봉지 안에는 우유 한 팩이 들어 있었습니다. 결혼할 때부터 자기 전에 데워 마시는 습관이라고 했습니다. 남편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편은 우유를 싫어했는데 꼭 한 모금씩 빼앗아 마셨다고. 그런 남편에게 정아는 밋밋하고 맛없다며 왜 뺏어 마시냐고 했다며. 정아가 웃었습니다. 소리 없이 짧게. 그리고 그 웃음이 빠르게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그 우유를 혼자 마신다고 했습니다. 뺏어 마시는 사람이 없어 작은 한 팩으로 충분하다고. 그런데 충분하다는 게 이상하다고. 그게 슬픈 건데 너무 익숙해지는 게 싫다고 했습니다. 태수가 말했습니다. 익숙해지면 안 되는 것도 익숙해진다고. 그런데 그게 더 나은 건지도 모르겠다고. 정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그게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정아가 물었습니다. 딸한테 마지막으로 전화한 게 언제냐고. 태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기억이 잘 안 난다고 했습니다. 정아는 그렇군요 라고 했습니다. 비난이 아니었고 판단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렇군요. 그런데 태수는 그 말에 가슴이 찔렸습니다. 비난보다 더 깊이 오늘 딸한테 문자가 왔다고 했습니다. 방학에 집에 안 가도 되냐는 문자. 그래 라고 답했다고. 정아가 말했습니다. 딸이 그 문자를 보내는데 얼마나 걸렸을까요? 태수는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질문이었으니까요. 딸의 입장에서 딸이 그 문자를 쓰면서 무슨 마음이었는지, 얼마나 오래 망설였을지, 얼마나 많이 지웠다가 다시 썼을지. 태수는 그 생각을 그날 밤 처음 했습니다.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딸 때문에 눈이 뜨거워질 수 있다는 것도 처음이었습니다. 그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뜨거움이 오늘 밤의 시작이라는 것을. 진짜 눈물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멈춘 지 22분이 지났습니다. 정아가 말했습니다. 자신도 말을 잘 못한다고. 태수가 아까부터 잘하시던데요. 하자 오늘만 이렇다고 했습니다. 갇혀 있어서 나갈 수가 없으니까 말이 나오는 것 같다고. 태수는 그 말을 한참 생각했습니다. 나갈 수가 없으니까 말이 나온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자신도 오늘은 그렇다고. 두 사람은 나란히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정아가 물었습니다. 22살 때 무슨 일이 있었냐고. 태수는 오랫동안 대답하지 않다가 말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던 사람을 잃었어요. 제가 잡지 못했어요. 정아는 그 말을 듣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잡지 않았다. 그 말 안에 얼마나 긴 이야기가 들어있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붙잡으면 됐는데, 딱 한마디만 하면 됐는데 못했다고. 그게 평생 가슴에 남아있다고. 정아가 말했습니다. 자신도 그런 사람이 있다고. 남편 말고. 남편 만나기 전에 아주 잠깐이었는데 이상하게 오래 간다고. 그때 연락이 끊겼는데 마음 한구석에 아직 남아있다고. 자신이 먼저 끊었다고.
왜냐고 태수가 물었습니다. 정아는 한참 벽을 바라봤습니다. 그 사람이 말이 없었거든요. 저처럼. 그래서 좋아했는데 그게 무섭더라고요. 둘 다 말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아서. 태수가 물었습니다. 아무것도 안 됐을까요? 정아는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냥 그랬다고. 그때는 어리고 젊어서 뭘 몰랐으니까요. 태수는 그 말을 듣고 맥주캔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가슴 안에서 뭔가가 움직였습니다. 오래된 것이? 그때 아무도 몰랐습니다. 두 사람이 지금 같은 사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엘리베이터가 멈춘 지 28분이 지났습니다. 비상통화에서 곧 된다는 목소리가 났습니다. 두 사람은 듣지 못한 척했습니다. 태수가 물었습니다. 아까 잠깐 좋아했던 사람, 이름이 뭐냐고. 정아는 잠깐 멈췄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박 씨였어요. 태수가 다시 이름은 뭐였냐고 재차 물었습니다. 정아가 눈을 감았다가 말했습니다. 태수요. 그 두 글자가 좁은 공간 안에서 떠돌았습니다. 태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아는 기다렸습니다. 제 이름이 박태수예요. 정아는 그 말을 들었습니다. 2초가 지났습니다. 3초. 정아의 눈이 태수를 향했습니다. 처음으로 12년 동안 피해왔던 그 눈맞춤이. 두 사람은 그 좁은 공간 안에서 처음으로 서로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제대로 40년이 지난 흔적이 얼굴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이 달랐습니다. 눈가에 주름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말보다 눈물이 먼저 나왔습니다. 정아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작게 흔들리며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태수는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위로의 말을 찾지 않았습니다. 어떤 위로도 지금 이 눈물보다 작을 것 같았습니다. 그냥 옆에 있었습니다. 40년 전에 하지 못했던 것처럼. 그냥 옆에. 정아 씨, 저 알아요? 정아는 고개를 들지 않고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오래됐네요. 네. 그게 다였습니다. 그런데 그 두 마디 안에 40년이 들어 있었습니다. 진짜 충격은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것을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나왔습니다. 이제 충격이 올 차례였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멈춘 지 34분이 지났습니다. 두 사람은 말이 없었습니다. 울음이 멈춘 뒤에 침묵이었습니다. 그 침묵은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40년 전에도 두 사람은 이런 침묵에 익숙했습니다. 말이 없어도 옆에 있을 수 있는 사이. 정아가 물었습니다.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나온 말이었습니다. 왜 여기 이 아파트로 이사 왔냐고. 태수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옛날 친구한테 정아 소식을 들어서 정아가 여기 산다는 걸 알고 이사 온 거라고. 가까이 있으면 잘 지내는지 알 수 있겠다 싶은 마음이었다면서. 딸아이 학교 때문에 이사를 가야 했었지만 그래도 이사를 안 갔다고. 혹시나 눈치를 챌까봐 12년 동안 한 번도 인사를 안 했다고. 인사를 못했어요. 정아는 그 말을 들었습니다. 못했어요. 40년 전과 똑같은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웃음이 났습니다. 슬픈 웃음이. 변한 게 없네요. 정아가 물었습니다. 40년 전 헤어질 때 할 말이 있었냐고. 태수는 오랫동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있었다고. 그래서 편지를 썼다고. 그런데 아직도 못 붙였다고. 지금도 가지고 있냐고 정아가 물었습니다. 태수는 잠깐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바지 뒷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냈습니다. 가죽이 다 다른 낡은 지갑이었습니다. 그 지갑 안 깊숙한 칸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접혀 있는 종이였습니다. 여러 번 접혀서 아주 작아진, 낡아서 누렇게 변해 있었습니다. 40년 됐어요. 지갑 바꿀 때마다 같이 옮겼어요. 정아의 눈이 커졌습니다. 왜냐고. 태수는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그냥 버릴 수가 없었다고. 정아가 읽어봐도 되냐고 물었습니다. 태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종이를 천천히 폈습니다. 정성껏 찢어지지 않게 40년 동안 아무도 펼쳐본 적 없는 종이 접힌 자국을 따라 천천히 정아에게 건넸습니다. 정아는 그 종이를 받았습니다. 비상조명 아래에서 읽었습니다. 글씨가 오래됐습니다. 볼펜으로 눌러 쓴 22살의 글씨. 처음 몇 줄에서 정아의 숨이 잠깐 멈췄습니다. 거기엔 그 여름의 처마 밑이 있었습니다. 비 냄새가 있었습니다. 우산을 들고 처마 밑에 선 정아를 보고 태수가 처음으로 웃었다는 것이, 그 웃음을 들키지 않으려고 시선을 내렸다는 것이, 그리고 그 순간부터 무서워졌다는 것이, 좋아하면 잃게 되는 것이 무서웠다는 것이, 그래서 말을 못했다는 것이, 그래서 손을 잡지 못했다는 것이, 미안하다는 말이 3번 나왔습니다. 괜찮게 지내냐는 말이 2번 나왔습니다. 마지막 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잘 살아요. 라고. 그 3글자가 마침표도 없이 끝나 있었습니다. 정아는 그 글씨를 읽으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한동안. 그리고 그 종이를 돌려줄 때 정아의 손이 태수의 손에 잠깐 닿았으나 태수는 그 손을 잡지 않았습니다. 40년 전처럼.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손을 잡지 않은 게 아니었습니다. 잡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미 늦었고, 이미 충분했고, 이미 전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그날 몰랐습니다. 40년 동안 붙이지 못한 편지가 엘리베이터 안에서 이렇게 도착할 줄은. 40분이 지났습니다. 기계 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28층이었습니다. 복도가 보였습니다. 2 사람은 일어났습니다. 아무도 먼저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 0.5초 동안 2 사람 모두 같은 것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40년 전 마지막으로 서 있었던 자리. 그때도 지금처럼 문 앞이었습니다. 그때도 한 사람이 먼저 나갔고 한 사람이 잡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정아가 먼저 나갔습니다. 태수가 따라 나왔습니다. 2 사람의 발걸음은 자연스럽게 반대 방향으로 나뉘었습니다. 정아는 왼쪽, 태수는 오른쪽. 정아가 걸어가다가 멈췄습니다. 돌아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딸한테 전화하세요. 오늘 밤에요. 알겠어요. 정아가 다시 걸었습니다. 2804호 문이 열리고 닫혔습니다. 태수는 복도에 서서 그 문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 문이 닫혀 있는 게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12년 동안 저 문이 닫혀 있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는데 지금은 낯설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하나 더 있었습니다. 복도가 이렇게 길었나 싶었습니다. 2 집 사이의 거리. 그게 지금 이렇게 멀게 느껴지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태수는 그 거리를 한번 재듯이 바라봤습니다. 15걸음쯤 됐습니다. 12년 동안 수백 번 지나친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15걸음이 40년처럼 느껴졌습니다. 불을 켰지만 아내도 없고 딸도 없는 집이었습니다. 주방에 있는 식탁에 앉아 태수는 지갑을 꺼냈습니다. 그 종이가 접혀서 다시 들어 있었습니다. 40년과 조금 다른 모양으로 정아의 손을 거쳐서 돌아온 종이였습니다. 태수는 그 종이를 식탁 위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전화기를 들어 딸 지은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밤 12시 30분이었습니다.
신호가 3번 갔습니다. 아빠, 무슨 일이야? 놀라 전화를 받는 기색이었습니다. 응, 아무 일도 없어.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수화기 너머로 지은이 잠깐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들렸습니다. 지은아, 미안해. 아빠가 오랫동안 말 못해서 나도 미안해. 두 사람은 전화기를 들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숨소리만 들렸지만 태수는 그게 충분하다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말이 없어도 전화기 너머에서 숨소리가 들리는 것만으로도 같은 시각 복도 반대편 끝 정아는 서재 문 앞에 섰습니다. 2년 동안 닫아두었던 문, 남편 슬리퍼가 아직 놓여있는 문. 정아는 천천히 손잡이를 잡아 문을 열었습니다. 책 냄새, 현수가 쓰던 크림 냄새. 정아는 그 냄새를 맡으면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현수가 앉던 의자에 앉았습니다. 현수 씨, 오늘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당신이 왜 그 사람을 저한테 소개 안 시켜줬는지 이제 알 것 같아요. 정아가 웃었습니다. 당신 나쁜 사람 아니에요. 알죠? 태수 씨와 내가 잠깐이지만 사귀었다는 걸 알면서 결혼해줘서 고마워요. 눈물이 났습니다. 이번에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슬픔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돌아온 것도 아니었지만 그런데 달라진 것이 있었습니다. 이 방 안에 앉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남편을 잃는 게 아니라 남편을 제대로 가지는 것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날 밤 엘리베이터는 이유 없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이유 없이 다시 움직였습니다. 기계는 아무것도 의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40분 안에 40년이 통째로 들어왔다가 나갔습니다. 정아는 그날 몰랐습니다. 40년째 지갑 안에 잠들어 있던 편지가 그렇게 자기 자신한테 도착하게 될 줄을. 그러나 정아는 알게 된 것도 있습니다. 어떤 감정은 끝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가지고 살아도 된다는 것을. 혹시 지금 어딘가에 붙이지 못한 편지가 있으신가요? 말하지 못한 한마디가, 잡지 못한 손이. 괜찮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는 순간에도 엘리베이터는 갑자기 멈춥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오래된 것들이 비로소 도착합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뒤 태수의 집 현관 앞에 작은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안에는 우유팩 하나와 짧은 메모가 들어 있었습니다. 드셔보세요. 생각보다 맛이 없진 않아요. 2804호. 태수는 소리 없이 처음으로 그 메모를 읽고 오래 웃었습니다. 그는 그날 몰랐습니다. 그 우유가 식탁 위에서 그렇게 따뜻해질 줄은. 그리고 그달 말 현관 앞에 답장이 하나 더 놓였습니다. 봉투 안에는 땅콩 한 봉지와 짧은 메모가 들어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맛없더라고요. 이게 낫습니다. 2801호. 정아는 그 메모를 읽고 소리내서 오랜만에 오래 웃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복도 끝과 끝에서 아주 천천히 문을 조금씩 열었습니다. 극적이지 않았지만 다시 사랑이 시작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서로가 거기 있다는 것을 아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치면 고개를 끄덕이는, 가끔 봉투를 놓아두는, 그것만으로 충분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어떤 관계는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계속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40년 전에 끝난 것이 아니라 40년 동안 다른 방식으로 계속되고 있었던 것처럼. 저는 이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한동안 멍하니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지갑 안에 있던 편지 한 장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 편지가 늦었지만 결국 도착했다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품고 사는 것들이 다 그런지도 모릅니다. 붙이지 못한 편지, 잡지 못한 손,
끝내 하지 못한 한마디. 그것들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냥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태수는 그날 밤 지갑 안편지를 꺼냈습니다.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아는 2년 만에 서재문을 열었습니다. 아주 작은 것들이었지만 그 작은 것들이 40년을 움직였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아직 꺼내지 못한 것이 하나쯤은 있지 않을까요? 오늘 밤 그냥 한번 꺼내보셔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그 한 번이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이 채널에는 매주 어딘가에 실제로 있었을 것 같은 이야기들을 가져옵니다. 드라마보다 조용하고 소설보다 가까운 이야기들. 구독하시면 그 이야기들을 가장 먼저 만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떠올리게 한 사람이 있다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붙이지 못한 편지도 있으셨나요? 잡지 못한 손이 있으셨나요? 40년 동안 지갑 안에 간직한 편지, 여러분은 있으신가요? 그 이야기들이 모이면 다음 영상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겠습니다.